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의 전용 간증 프로그램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의 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셔볼 분은요, 멋진 성악가가 되는 것이 꿈인 17살의 아주 예쁜 소녀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친구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왔던 왕따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눠서 다른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곽도의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뭔가 뭐랄까 네. MZ세대 패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른 거죠. 그쵸. 너무 예쁘네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아, 같아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곽도혜라고 합니다. 학교는 이제 안 다니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졸을 한 상태고요. 성악을 하고 있고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성악을 네네. 하고 있다고. 네. 노래를 왠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 들어보고 싶어요. 들어보고 싶죠.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노래 저희 이따가 들려주실 거예요? 네, 뭐 집 가서 찢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찍어서 보내주신다고요? 네, 우리 오늘 도예 학생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특별히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그 왕따 트라우마를 네. 또 극복한 이야기들을 네.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자퇴를 네네. 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고 네네. 그런데 언제 자퇴를 했는지 그리고 왜 자퇴를 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제 마치고 자퇴를 했고요. 이제 사실 자퇴를 할 때 어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자퇴를 뭐 한 건 맞지만 사실 그런 이유도 있었고 사실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한다 엄마가 이쪽으로 아예 전향을 해서 완전히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 뭐 해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이유로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우리 도예 학생이 네. 굉장히 착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네. 착해 보이고 네. 굉장히 짹짹해 보이고 굉장히 뭐랄까 약간 러블리함이 강점인 친구인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모난 요소가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왕따를 당했다는 게 참 좀 그렇거든요. 네. 어떤 이유로 좀 왕따를 당했을까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그건 조금 의문으로 남겨 있어요. 어. 왜냐면 그 친구들 명확하게 난 너가 이래서 싫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으련만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저에 대한 좀 무성한 소문들만 있을 뿐. 소문? 그러니까 예, 소문. 그러니까 그 소문은 이제 제가 학교 폭력을 주동했다 이런 오. 소문도 들었었고 뭐 제가 옥상에 가서 누구를 때렸다. 아니 그런 소문이 그냥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옥상에 간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 자체를 없어요. 간 적이 네, 없는데도? 자체를 간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소문도 돌았었고 저는 이제 나중에는 또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제 스스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네, 심지어 학교 옥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간 적이 없는 학원에서 제가 풀 화장을 하고 나타났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래 얘기할 때는 해라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옛날에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네. 6학년 때 네. 특히 좀 그런 일을 심하게 겪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쵸. 사실 이제 6학년 때 반에서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좀 무서운 친구들 있잖아요. 예, 좀 이렇게 좀 몰려다니는 좀 센 언니 살짝 그런 스타일. 그렇게 좀 몰려다니더라고요 많이. 예, 살짝 그런 친구들과 이제 한 반이 됐었죠. 옛날에 좀 몰려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 분은?
저요? 네. 아니 저는 그러지 않아요. 몰려다니지 않았어요? 평범한 무리에 몰려. 평범한 분들 몰려다녔어요? 본인들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볼 때는 저희 미친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일진 친구들이랑 네. 6학년 때 같은 반이 되는 거군요. 네, 그쵸. 예. 그래서 찍혀가지고 이제 사실 찍힌 이유는 이제 제가 감안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남자애들한테 좀 치근덕댄다 살짝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남자애들한테 끼부린다 이제 그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할 법도 한 게 제가 남자애들이랑 되게 친해가지고 막 야 나 이거 수학 좀 알려줘 하면 수학 잘하는 애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그거를 보고 좀 그렇게 나쁜 마음이 들지 않았나. 왜 솔직히 한번 그렇게 나쁘게 딱 보면 그 뒤로 그 친구가 무슨 행동을 하든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야 오늘 뭐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쟤 또 저기 가서 저렇게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쉬워서 그렇게 한번 조금 안 좋은 눈을 딱 받은 후로부터는 좀 그랬었죠. 그러면은 그 친구 그 일진들이 네. 그럼 도예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은 참 특이한 게 우리는 누군가를 싫어하면 뒷담을 까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좀 신기하게 앞담을 했어요. 대놓고? 네, 대놓고. 그러니까 이제를 조롱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면 대놓고 앞에서 아유 뭐 무슨 년 하고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무슨 그냥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지 얘기하는지도 모르네 막 이러고. 그래서 저는 알죠. 아는데 이제 그 친구들도 제가 알아듣는 걸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대놓고 이제 보면서 이제 욕을 한다는 거. 이제 다 저희가 다 듣게 욕을 이제 하더라고요. 네.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지금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언어로 본인들만 언어로 나중에 혹시 그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해졌을 때 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네, 제가 그 생각도 난리 했었어요. 날 정도의 그래가지고 녹음기를 제가 항상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항상 앞에서 욕을 하니까 제 휴대폰 딱 키자마자 녹음기가 바로 앞에 대게 해서 욕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슥 해서 이렇게 그럼 하게. 실제로 녹음을 했어요? 실제로 녹음을 했었고 몇 개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이제 뒷담화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내용들도 이렇게 받았었어요. 친구들이 야 도혜야 쟤네가 너 욕한다면서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것들도 받았었죠. 그럼 혹시 뭐 직접적으로 네네.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물리적인 그런 것도 있었어요? 차라리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물리적인 폭력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겠다. 왜냐면 이거는 그러면 바로 학폭위로 넘겨서 폭행죄라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말로만 이제 계속 괴롭혔고 막 물리적으로 때리진 않았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교묘하게 약간 괴롭혔다고 그쵸, 해야 될까? 교묘하게 괴롭혔었죠. 그런 거구나. 그러면 아까도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반 전체가 막 사실 우리 도예를 미워하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걔 중에는 그래도 도예랑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반 친구들이 다 이제 저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오히려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었는데 이제 그 있잖아요. 워낙에 이제 그 좀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강한 친구 한 대여섯 명만 있으면 그 친구들이 엄청 커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내 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엄청 크고 목소리도 크고 이제 키도 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제 옆에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 좀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지를 못했나 봐요. 그쵸. 근데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랐어도 이제 저랑 옆에서 이렇게 다니는 게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같이 다니면 앞에서 욕하는 걸 이제 알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한 친구가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도혜랑 같이 다니면 나도 욕 먹을까 봐 무서워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도 좀 그 정도로 좀 크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나 보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이제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친구들 좀 많이 공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 못하고 이제 나중에 와서 도혜야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예, 그랬구나. 그랬었어요. 예. 저도 약간 저도 친구 관계 어려움이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친했는데 그냥 갑자기 멀어지더라고요. 같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멀어지는 도혜도 그거에 대해서 그쵸, 공감을 하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을 때를 찾게 되고, 네네. 그 학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선생님. 그쵸. 그 선생님을 좀 찾아갈 법한데 어땠어요? 이제 저는 좀 많이 찾아갔었죠. 위클래스도 이제 다녔었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한 여러 번 가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조금 묻어가려는 이제 살짝 그냥 조용히 끝내자 살짝 그런 느낌의 네 그랬었었죠. 그래서 별 도움은 많이 못 받았어요. 가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괴롭힘 당하는 걸 알고 있다고? 이제 왜냐면 그 친구들은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도 저를 욕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도 함부로 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좀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뭔가 예. 좀 걔네들 눈치를 봤다고 해야 되나? 엮이고 싶지 않은 살짝 그런 느낌의 네.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선생님한테도 정말 함부로 했기 때문에 오. 그 마음도 선생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가요. 네. 그 선생님이 우리 도예한테 해주셨던 얘기 중에 인생의 정거장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혜야, 인생은 버스 정거장과 같아. 이제 이것도 하나의 버스 정거장이라 생각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당시는 그냥 예 선생님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좀 화도 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정말 힘든 상태에서 선생님을 찾아간 건데 이제 만약에 저의 느낌을 선생님이 아마 받았었다면 그런 얘기는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 정거장이라는 얘기는 이것도 그냥 지나갈 일이니까 지나갈 그냥 일이니까 참아라. 참아라. 이제 그런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바랬을 텐데 선생님한테. 근데 그쵸. 그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해라라고 했을 때 참 좌절감이 되게 컸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어땠을까요? 이제 저는 항상 수련회를 갈 때마다 많이 울었었어요. 이제 그 6학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냥 하나님 하는 순간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좀 원망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왜냐면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희 하나님 이런 말 듣고 살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엄청 원망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잖아요. 또 그걸 보니까 좀 양심 찔리다. 그래서 하나님 좀 쏘리 한데 될 때는 좀 감정이 격해서 이해하시잖아요. 좀 제 인간이고 신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좀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이제 제 상황을 이렇게 하다가 또 나중에 한 번 또 당하고 오면은 하나님 나 그래도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하면서 진짜 미워 나 이제 하나님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또 하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또 신인데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하나님 왜 정말 왔다 갔다 정말 많이 했었고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이제 내놓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뭔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답답하게 됐을 것 같고 그때는 또 지금보다 더 어렸으니까 뭔가 하나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쵸. 그런데 뭔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런 그쵸. 상황들이 많이 맞아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빠꽁시대 람보쌤을 만나면서 네. 람보쌤을 통해서 정말 좋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라고. 네. 맞아요. 친구 관계 때문에 이제 자퇴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저도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 됐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사를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아는 거랑 이제 구석기, 뭐 뗀석기 이거밖에 없는 상태에서 완전 처음. 네. 근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갔다니까 한국사 1시간 안에 온 거를 몰아보기 이런 걸 봤는데 이제 그거는 3분을 봐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계속 감기는 거예요. 1시간 몰아보기인데 네, 3분 만에. 네, 3분 만에. 근데 너무 졸린 거예요. 정말 여러 선생님을 다 봤어요. 이제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좀 살짝 이렇게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무슨 한 분이 이제 뭐 이렇게 하시고 계신 그 좀 되게 좀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그 한 영상을 봤는데 친구들 안녕 하면서 텐션부터 이제 다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막 멘트도 날려주시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몰입이 가능하고 이거 너무 막 선생님 막 이렇게 막 춤추시고 막 메이브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막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좀 처음에는 아니 무슨 선생님이 이렇게 이게 수업을 듣는 건지 무슨 개그 콘서트를 보는 건지 해서 되게 재밌게 수업을 듣다가 이제 구독을 해놨죠. 너무 감사하니까.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에 무슨 알람이 떠서 들어갔는데 토게독을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영상 정말 잘 보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 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토요개척 독서실에 와라. 네, 네. 이제 전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죠. 그냥 우리 그래 밥 한 번 먹자 이런 것처럼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약간 인사치레 같은 느낌? 인사치레 같은 느낌. 이제 그게 진짜 오라는 의미인지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활동명이 배수였던가 그랬었어요. 배수. 근데 이제 맞아요. 선생님이 또 들어갈 때마다 배수 또 왔구나. 그래서 안녕 하면서 이제 전 또 근데 거기에 또 충격을 먹었었던 게 뭐냐면 인강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얘들아 안녕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한 명 하면 우리 빠꽁이 왔니? 우리 배수 언니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불러주잖아요.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저 진짜 선생님 저 너무 팬인데 가고 싶었는데 오라니까 이제 와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갔어요.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이제 처음 오시자마자 안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좀 좋은데 이제 선생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이제 그 친구들의 어떤 그런 상처들도 있었고, 제 스스로 뭔가 공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공부도 잘 안 하는 제 모습에 제가 정말 많이 제 모습을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 람보쌤이 너네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누구나 이제 구멍이 있는데, 결국엔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뭔가 정말 제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듣고 싶었었던 얘기고,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큰 힘이 돼가지고,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선생님이 내 자신을 너는 하나님 만든 걸작품인데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걸작품이다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 자신을 많이 욕했다면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부터 그러면 내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해 줘야겠다 해서 스스로 정말 좀 마음에도 없는 칭찬 거울 보고 와 넌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스스로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네,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배워서 이제 빠꽁시대 그리고 또 언니 오빠들이 또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좀 상처 치유도 이제 자동으로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네, 좀 좋아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자기 혐오를 멈춘 거네요. 네, 그쵸. 자기 혐오를 멈췄죠.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네, 그쵸. 말씀을 적용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뭔가 좀 안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연예인을 내가 만났네. 그리고 이제 연예인이 내 이름을 부르네. 이제 살짝 그런 기쁨 한동안 그런 기쁨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또 되게 행복하게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람 선생님이라는 이제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네네. 또 그러던 중에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도예에 대한 꿈을 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그 엄마도 이제 같이 힘들어하시다가 엄마가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위해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혜야, 이제 하나님이 너를 정말 크게 사용하실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크게 사용하시려면 어떠한 고난의 과정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고난의 폭도 이제 긴 거야 하면서 이제 어떠한 비유하시는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네, 무슨 그러셨죠. 박지성 얘기하셨다고. 아, 네. 그걸 좀 얘기하려면 스토리가 좀 긴데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마추어 축구 선수와 프로 축구 선수와 이제 그런 연습하는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쵸. 아마추어 축구 선수는 이제 뭐 조금만 사실 조금 뭐 대충 쳐도 사실 조금 넘어가고 이제 연습하는 양도 이제 좀 프로보다는 적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또 프로가 되려면 발이 까지고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힘든 그래서 축구 선수를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가 되려면 이런 힘든 과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명 이 고난을 통해서 도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정말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구나. 야.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좀 교회에서 좀 기도를 되게 많이 하시고 환상을 이제 많이 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저는 하나님과 그때 사이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뭐 솔직히 뭐 그냥 믿고 싶었어요. 그냥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뭐 내심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하나님과도 다가갔죠. 보람쌤이 전해준 이야기, 그리고 전도사님이 또 기도 중에 또 해주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왕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 트라우마들을 좀 많이 극복을 해 나간 거네요. 네, 맞아요. 울기도 되게 많이 울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많이 울었죠. 이제 사실 학교를 다닐 때는 좀 거의 안 울었어요. 왜냐면 이제 항상 그 긴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긴장하면 눈물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학교에서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좀 못된 말을 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로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제 제가 못 느꼈던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한마디라도 더 그 친구들한테 강하게 얘기했다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친구들에 대한 분노, 그때 못했었던 말들, 너네가 먼저 나를 함부로 내, 이런 큰 화남,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네, 참 많이 울었었죠. 네. 진짜 많이 힘든 네, 시간이었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친구 관계에서 네. 오는 트라우마가 극복이 된 거예요? 지금은 거의 완치라고 볼 수도 있죠. 완치. 네, 왜냐면 울기도 이제 정말 많이 울었었는데 제가 우는 와중에 이제 계속 울기만 하니까 난 너무 나약해 빠져서 이렇게 울기만 하네 했는데 이제 결국엔 그 눈물이 슬플 때는 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도 명대사로 그게 나왔더라고요. 슬픔은 눈물로 이렇게 배출을 해 나가야 몸에서 안 썩는다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울 만큼 정말 많이 우니까 나중에 또 생각났어도 울러가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씨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예. 그러니까 울 만큼 정말 또 많이 울었었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고 이제 눈물이 이제 좀 저의 슬픔을 좀 배출하는 그런 배출구 역할이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자유해졌죠. 우리가 보통 슬프고 힘든 일 당하면은 울면은 막 못 울게 하고 그만 울어 막 이러고 언제까지 울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 우는 시간을 가진 거네요. 그쵸? 네, 그쵸. 슬퍼하고 좀 분노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또 깨달은 게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걸 깨달았어요? 이제 그렇게 울면서요? 뭐 깨달았지? 깨달은 게 참 많아서 일기장에다 참 많이 적어놨었는데 울면 우는 그 시간에
일기를 썼구나. 그쵸. 시도 적었고 그 시가 이제 좀 한 노트예요. 한 권을 이제 썼는데 그 시의 거의 60% 이상은 좀 분노의 시. 예, 저의 마음을 이제 분노의 시 그리고 슬픔의 시.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너네 예뻐서 나 욕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 나 예뻐 뭐 어쩌라고 뭐 살짝 이런 느낌의 시? 되게 뭐 약간 그런 것도 힙합 살짝 느낌으로? 힙합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웃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도 쓰기도 했었고 그냥 저의 슬픔을 이제 어떤 거에 비유해서 쓰기도 했었고 근데 이 노트가 다 좀 우울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쓰면서 좀 정신적으로도 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제가 그런 모진말을 들으면 이제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좀 스스로 알았잖아요. 이제 그냥 마냥 이렇게 웃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스스로도 아니까 이제 나중에는 저는 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슬퍼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쌓여있던 그런 분노를 좀 배출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이 트라우마들을 극복해 나간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스스로를 자기가 축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네 나 예뻐서 그러지? 그래 난 예뻐.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도 한번 해봐요. 뭐 하나 해요. 거울에다 대고 자신을 뭐 하나 해. 자기 자랑을 해. 저요? 네. 저는 아니 이게 이렇게 거울 보고 지혜야 넌 정말 예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해요. 왜냐면 우리도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돼. 네. 지혜야 너는 항상 저도 뭐 하나 할까요? 누리야 넌 근데 이거 어렵다.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이게 쉽지가 않네. 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사실 그런 거를 뻔뻔하게 잘 안 하고 사나 보다. 이야 멋지도 한번 해주세요. 너 멋진 여자. 너 꾸미면 참 멋져. 이렇게 정말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예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친구 문제로 또 트라우마를 겪는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제 스스로를 이제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왕따에서는 이제 좀 아픈 얘기지만 빠져나가기는 좀 힘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왕따를 얘기해서. 스스로 그냥 극복해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죠. 그리고 이제 미운 털이 한 번 바뀌면 이제 빼내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좀 그렇게 혼자 다니면 좀 끝까지 좀 혼자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스스로의 멘탈을 조금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제 너무 내 스스로를 이제 좀 보호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사실 저는 그렇게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야지 좀 정신 건강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예도 다듣지 마시고. 그때는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좀 이렇게 흘릴 줄 알고 좀 그랬어야 됐는데 한 귀로 듣고 이제 한 귀로 흘릴 줄 알고 너무 많이 이제 또 아파하지 말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만약에 앞에서 나에게 좀 뭐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맞받아칠 줄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이 제 앞에서 이제 막 했을 때도 그냥 웃었어요. 모르는 척, 끝까지 모르는 척 했죠. 제 얘기 아닌 척. 이제 저도 제 얘기인 줄 알고 그 친구들도 제가 알아듣는 걸 아는데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죠. 부끄러우니까. 그랬는데 이제 맞받아칠 줄 알고 네가 뭔데 하면서 너 그 얘기 우리 엄마한테 해봐 해서 엄마랑 이 전화통화 연결시켜주고 이제 이런 자세 좀. 근데 저는 한 번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그렇게 해? 네. 그러면 못해요? 바로 미안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제 진짜요? 휴대폰을 미안해. 나 다시는 안 할게 이러죠. 그래요? 그게 조금 쓸만해요. 진짜 웃긴다 걔네들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 가서 야 도예 좀 이상한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얘기 너 우리 엄마 앞에서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당당하면 엄마한테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든가 아빠가 근데 좀 더 세요.
아, 아빠한테 전화해서. 네, 아빠가 좀 더 세요. 아빠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남자애들 앞에서 아빠라고 하고 여자애들 앞에서 엄마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스스로를 좀 지키고 네. 네, 사랑하고 조금 네, 그렇게. 지금 약간 분노 살짝 올라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네, 그죠? 제가 좀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수가 좀 좀 올라왔어 올라가. 분노가. 울어가지고. 네. 아유 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도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미운 털이 박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딱 밉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도 다 내가 이제 밉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좀 괴롭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해자 친구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저 친구가 뭐 왕따 당하고 미움받아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시선이 잘못되고 내가 그냥 저 친구한테 미움털 박아놓고 정해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가해자 친구들한테도 이건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볼 때 미운 애로 완전 박아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를 좀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우리 도혜가 요즘에 인터넷을 네. 보다 보면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왕따를 당할 때에 주변에 있는 좀 방관자라고 네네.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 대한 또 글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관자를 옹호하는 글들. 그쵸. 이제 한때 이제 그런 글이 올랐어요. 왜 방관자를 욕하지? 왜냐면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냐. 어차피 그 친구를 도와서 나도 같이 욕먹을 바에는 이제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욕할 일이 뭐가 되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제 좀 그게 추천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방관자는 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욕할 일이 글이 아니다.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추천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본인들도 본인 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좀 안타깝지만 그것도 나 지키려고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런 글을 보는데 이제 사실 좀 한편으로는 이해는 갔어요. 왜냐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아니 누가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마음은 정말 100번 1000번 이해는 하지만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내가 손 한 번 이렇게 내밀어주면 그 친구는 죽으려다가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조금의 내가 피해를 입어도 도와주는 게 옳지 않나 도덕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씁쓸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에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래 너 말이 맞긴 한데 그걸 당연시하게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게 아니다. 못된 거다. 네. 그걸 알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건 못된 거라고. 오, 그 사람 되게 딱 정확하게 그걸 찍으셨네. 그쵸. 근데 이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당해보면은 그 뒤로는 그런 그런 못 말은 말해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못 말해요. 아,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방관자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우리 도혜도 얘기했듯이 왕따 문제는 혼자 극복할 수 있는 네, 문제가 전혀 못하죠. 아닌 것 네, 맞아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도 중요하고 뭐 부모님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용기가 진짜 한 친구를 살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가해자들한테도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가해자들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해하는 상황을 말려줌으로써 맞아요. 가해자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게 잘못 가는 길인데 그거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왕따 당하는 주변의 친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지금도 혹시 이제 주변에 왕따 당하는 친구들 옆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용기 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왕따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성악가의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도예의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하네요. 우선 좀 어떤 목표를 얘기하자면 우선 입시를 잘 봐서 대학을 우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우선 가까운 목표고요. 제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8살 때 제가 교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도혜야 너는 살면서 전도를 몇 명 할 거야 해서 제가 그때 100만 명이요 했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 전 교인이 있는 앞에서 나가서 100만 명이 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상처 입은 마음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100만 명. 100만 명 진짜. 야, 근데 네, 그 8살 진짜. 때 100만이라는 숫자를 알아버렸나 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옆에 보니까 엄마는 10명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뭔 10명이면 하루에도 10명은 하겠다. 이제 마음속으로 그랬죠. 이제 전도가 이제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야 교회 가자 하면 그 친구들이 그래 하면서 이제 같이 갔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모여서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하면 이제 다 오는 줄 알고 그냥 100만 명이요.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자체하고 그냥 저의 일상을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거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조회수도 되게 높고 네, 맞아요. 좋은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차고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상처도 많은 상태에서 이제 저는 혼자서 검정고시도 봐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고 너무 막막했어요. 그냥 앞길이.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좀 위로나 응원이라도 해주면 힘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고 DM도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뭐 수능 브이로그 그것도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수능 봤었잖아요. 네, 수능 브이로그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그 네, 영상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좀 TV 제작진한테도 막 연락 오고 막 그런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힘이 됐다. 근데 사실 저는 뭘 한 게 없고 그냥 제 일상을 찍어서 올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응원이 너무 됐다. 이러니까 그냥 내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누군가는 그게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도 있는 거구나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사실 저 오늘 빠꿈시대 오는 거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를 딱 이렇게 들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사장님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나가지고 찍지도 못하겠고요. 연말 브이로그가 하나 올라왔어요. 네. 이따가 가기 전에 마치 처음 들어오는 것처럼 찍어요. 그런 그럴까요? 게 다 연출 아닐까요? 네. 참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따 트라우마를 정말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또 자기 걸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 도예가 잘 극복해오고 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는 정말로 좋은 학생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뭔가 되게 많은 일을 감당할 거고 제가 볼 때는 100만 명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네. 기대가 많이 네, 저도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쌤은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저는 도예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줬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그 힘듦이 사라지지 않으면 보통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거나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원망을 많이 하고 한동안 기도를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도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구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계속 구했던 게 뭔가 성경에서 욥이랑 똑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걸 갖고 되게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하고 높여만 드려야지 어떻게 원망을 할 수 있니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도예 사실 하나님께서는 도예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소통하고자 얘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기다리실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이제 자기 자신을 깎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도예를 통해서 정말 많은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거란 마음이 들었고 도예가 이제 자기가 100만 명을 전도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지금도 도예가 막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흘려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100만에다가 100을 100을 곱하면은 1억? 뭐죠? 1억인가요? 맞아요? 10개면 그렇죠. 1억이면 네. 1억 명? 우리나라 인구를 뛰어넘어서 일단 지구의 거의 뭐 70분의 1 정도를 혼자서 왜냐면 하루에도 10명은 그냥 갈래? 그러면은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GSM은 네. 네. 저는 일단 도예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이제 지금 학폭을 당한 친구들이 있어서 진짜 친구가 위로자가 되어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도예 메시지가 진짜 많은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힘이 되고 진짜 위로가 되겠구나 그런 되게 마음이 들었어요. 도예와 같은 개척자들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도예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상 편지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어디서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영상 편지지만 네. 하나님, 지금까지 하느님이 인도해 오신 길에 처음엔 좀 불만도 했었고 좀 미웠지만 분명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으로도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을 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왕따 트라우마를 정말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와준 것도 정말로 너무 고맙고요. 네. 진짜 우리 도예를 통해서 왕따 당하는 친구들한테 네가 지금 왕따 당한 거 네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네가 이걸 통해서 정말 큰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참 준 것 같고 앞으로도 도예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제2의 제3의 난 예뻐라고 외치는 그런 도예가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유튜버이자 성악가로 성장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